자, 일반 수학에서 첫째 함수 이야기를 해봅시다. 함수, 펑션. 뭐 아주 많이 들었을 텐데 그래도 한번 집합 x에서 y로 가는 대응 관계가 있을 때 이쪽에 있는 원소가 반드시 뭐 a, b, c, d 이랬을 때 1이 b로 가고 2는 a로 가고 3은 b로 가고 4는 c로 갔다. 이랬을 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하는 것은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반드시 어떤 하나의 원소로 대응이 되어야 되죠. 2가 a로 가고 b로 가고 두 군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반드시 한 군데로는 가야 돼. 1이 b로 가고 3이 b로 가는 건 상관없다는 거지. 이때 이 x를 우리가 정의역 도메인이라 하고 그 다음에 요 y를 공역이라고 하죠. 공역 코도메인. 그리고 이 대응된 원소들의 집합 이것을 f of x 이렇게 쓰고 a, b, c 이것은 일반적으로 y의 공역의 부분집합이고 이것을 뭐라 그래요? 함수 f의 치역이라고 한다. 치역 레인지. 이것은 공역의 보통 부분집합이 되겠지. 당연히 레인지라고 한다. 혹은 뭐 이미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때 여러분들이 이 함수의 정의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일이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그럼 정의역이 뭔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그 뭐 x x 이렇게 대답을 얼버무리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데 이쪽에 있는 원소 y를 f에 의해서 x가 왔다 해서 y는 f of x 이렇게 쓰죠. 이때 이 x를 뭐라 그래? 독립변수라는 거예요. 독립변수. y는 종속변수죠. 종속변수. 독립변수 x의 값이 하나 결정나면 그것에 대응하는 y의 값이 결정나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렇게 말을 한다고. 이때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정의역이 뭐지 그러면 x 뭐 이랬는데 그게 사실은 뭐냐면 독립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독립변수가 취할 수 있는 최대 범위 혹은 영역이 될 수도 있어요. 영역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독립변수가 하나인 이런 함수를 우리는 일변수 함수라고 한다. 일변수 함수. 일변수 함수. 예를 들어서 z는 f의 x, y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평면의 그림을 그리죠. 독립변수 x축과 종속변수 y축을 놓고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런 거는 독립변수가 두 개라는 소리지. 그래서 이것은 이변수 함수예요. 이변수 함수. 우리가 실제로 미분적분 혹은 뭐를 할 때도 대부분 그 이변수 함수 이론을 정확히 알아야,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게 3차원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독립변수가 두 개고 종속변수가 하나라서 3차원의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 그래서 이 이변수 함수의 미분적분 이론을 잘 알아야 되겠지.
물론 이제 독립변수가 3개면 3변수 함수도 될 수 있고 뭐 다변수 함수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이변수 함수의 정의역은 뭘까요? 최대 정의역은 뭘까요? 그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A 클로스 B, 집합 A와 B의 곱집합이지, 곱집합. 곱집합은 원소가 어떻게 생겼냐면 x, y가 y로 돼 있다. x는 A에 있는 원소고 y는 반드시 B에 있는 원소를 이렇게 순서상으로 묶어 놓은 이 형태가 이 A 클로스 B 곱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여기는 반드시 이렇게 생겨야 돼. A, B의 형태를 취해야 돼. x, y의 형태를 취하는데 x는 반드시 A에 있는 원소로 해야 되고 y는 D에 있는 B의 원소로 해야 된다. 이게 곱집합이죠.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냐면 여기서 이 이변수 함수의 최대 정의역은 뭐냐 이거지. 정의역, 도메인은 x가 취할 수 있는 최대값도 실수지요. 실수. 그 다음에 y 독립변수 y가 취할 수 있는 최대 범위도 실수예요. 그러니까 실수이고 실수이기 때문에 r 클로스 r이 되고 이것을 편의상 r2라고 쓰고 실수의 집합은 조금 이렇게 그 r자를 좀 진하게 해서 이렇게 나타내죠. 실수의 집합. r 제곱 R2 플랜이야. 플랜, 평면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소는 어떻게 생겼냐면 반드시 저렇게 생겨야 돼. x, y로 생겨야 돼. x는 여기에 있는 원소, y도 여기에 있는 원소. 이게 똑같으니까 x, y는 모두 실수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변수 함수는 최대 정의역이 평면이에요. 평면.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x축, y축, z축이 있어서 x값이 결정나고 y값이 결정나면 z값이 결정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뭐 x가 1이고 y가 2일 때 z는 3이다. 이런 식으로 xy 평면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z값이 결정나면 그림을 그리면 이런 공면이 그려지겠지. 이런 공면이 그려질 것이다. 이런 공면이 그려질 것이다.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 곱집합. 이게 옛날에는 고등학교에서 나왔었는데 요새는 없는 것 같아. 곱집합의 정의. 그 다음에 이변수 함수의 최대 정의역은 R2 평면입니다. 정의역이 뭐냐라고 할 때 X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말고 독립변수가 취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정의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함수의 종류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소개를 하죠. 데피니션 정의요. 정의 데피니션 정의죠.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 1대1 함수. 1대1 함수. 인젝션 1대1 함수. 이것은 정의가 뭐냐면 이것은 뭐죠? all 모든 임의의 A자를 거꾸로 쓴 수학 기호요. 임의의 원소 x1과 x2를 정의역 x에서 골랐을 때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른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하죠. 1대1 함수. 1대1 아시죠? 1대1 함수라고 한다. 이게 같으면 이것도 같은 거죠. 아는 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데 위로의 함수라. 위로의 함수. 이거를 전사함수라고 하기도 하지. 전사함수. 이게 단사함수, 단사함수. 이게 전사함수. 잘 안 쓰니까. 위로의 함수. 서젝션. 서젝션. 혹은 onto 펑션이라. 혹은 onto 펑션. 위로의 함수. 이것은 이런 표현을 고등학교에서 나오진 않지만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이게 치역이죠.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위로의 함수라. onto function, surjection. 그 다음에 정의, definition. x에서 이렇게 원투원이라고 하지. 1대1 1대1 대응함수 1대1 대응함수 1대1 대응함수. 이것은 정의가 뭐냐면 이게 바이젝션이라고 하죠. 바이젝션. 전단사 함수. 이것은 함수 f가 1대1이고 1대1을 이렇게 쓴다고. 원투원 1대1이고 그리고 원투일 때 우리는 1대1 대응 함수라고 한다. 1대1 대응 함수가 되어야 역함수가 존재하죠. 아시지? 1대1 대응 함수가 되어야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뭐가 있나? x에서 x로 가는 항등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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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아이덴티티 펑션이다.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fx가 x가 되는, 주로 x는 x 이렇게 많이 쓰지. fx equal x, y는 x. 이것을 항등함수라고 한다. 전부 1은 1로 가고 자기 자신한테 대응이 되는 함수죠. 이 항등함수는 1대1 함수도 되고 위로의 함수도 되고 따라서 1대1 대응 함수가 되는 거죠. 항등함수.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만 알았는데 definition.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데 상수 함수 constant function. constant. constant function. 상수 함수. 이것은 뭐냐면 모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전부 어디로 가? 하나의 값으로 가는 거죠. 하나의 값. y에 있는 하나의 원소로 전부 대응이 되는 함수를 상수 함수라고 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이와 같이 3이다 그러면 y축, x축. 얘는 y는 3 이렇게 쓰는 거죠. x가 무엇이든지 간에 y의 값은 다 3으로 가는 이런 함수를 우리는 상수 함수라고 한다. 상수 함수. 그 다음에 definition. 함수 f가 x에서 y로 가고 함수 g가 x에서 똑같은 x에서 z로 갈 때 함수 f와 g가 같다. 두 함수가 똑같다는 거죠. 상등, equality, 상등. 이것의 정의는 바로 뭐냐면 일단 그 정의역이 똑같아야 돼. 정의역이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원소에 대해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fx와 gx가 완전히 똑같아야 돼. 얘가 1이 1로 갔으면 얘도 1은 1로 가야 되고
2가 5로 갔으면 얘도 2는 5로 가야 돼. 완전히 똑같아. y하고 z는 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x는 똑같아야 되고 x에 있는 원소들의 함수 값은 완전히 똑같을 때 우리는 두 함수 f와 g는 같다라고 말을 한다. 같다. 그래프가 나오지. 그래프. 이것도 정의예요. 정의. 데피니션. 함수 f가 x에서 y로 갈 때 함수 f의 그래프 이렇게 쓸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함수의 식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을 말한다. y는 fx라고 하는 함수의 식을 만족하는 점들의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을 함수 f의 그래프라고 한다. 그래프. 이것은 뭐냐 이것은? 응?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그래프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거다. 그래프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거다. 집합을 1,2, 뭐 3,4를 점들을 이렇게 찍다 보니까 이런 곡선 내지 직선이 나타난 거예요.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필요한 것만 내가 하는 것만 하면 돼. 컴포지션. 합성 함수. 컴포지션. 이것은 함수 f가 x에서 y로 가고 또 함수 g가 y에서 z로 가는 함수 g가 있다고 하죠. 뭐 1, 2, 3, 4, 5, 6, a, b, c.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얘는 뭐 1, 2 가고 얘는 1이 가고 얘는 뭐 1, 2 갔다. 이랬을 때 두 함수를 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x에서 z로 가는 함수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x에서 z로 가는 함수를 만들겠다. 다시 말하면 1, 2, 3이 a, b, c로 가는데 1은 5를 거쳐서 a로 가고 2는 4를 거쳐서 c로 가고 3은 6으로 거쳐서 b로 가는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는데 그럼 이 함수의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 이때 뒤에 있는 걸 먼저 써서 gcirclef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이것이 함수 f와 g를 합성한 함수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a가 뭐예요? a. 여기서 봤을 때 a는 g of o. 그렇죠? 근데 o는 이쪽에서 보면 뭐예요? o는 f of ed. 이렇게. 그지? 여기서 a는 G 서클 F를 타고 무엇이 왔어? 1이 왔죠. 1. 그래서 이런 연유에 의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한 것이다. G 서클 F에 G 서클 F의 X 일반화시켜서는 바로 G의 fx로 계산하자.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G 서클 fx는 G of f of x 이렇게 계산을 할 거다. 합성 함수. 계산하는 방식은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냥 한번 부담 없이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gx는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fx는 x 플러스 3이라고 합시다. 이때 g 서클 f의 x를 구하라. g 서클 f를 구하고 f 서클 g를 구하라. 이랬다면 우리는 g 서클 f의 x를 대응한 것을 계산해. 그럼 이것은 방금 정의에 의해서 g의 fx이고 이것은 fx가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고 이것은 gx에다가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하라는 거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죠. f 서클 g를 구해보자. f 서클 g 그러면 f의 gx죠. f의 gx가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1이. 그럼 이것은 뭐냐면 fx에다가 x 대신에 x제곱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써야 돼. 플러스 3.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로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g서클 f와 f서클 g는 다르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서클 f와 f서클 g서클 f와 f서클 g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g서클 f서클 g서클 h는 f서클 g의 서클 h를 계산을 해도 그 결과는 같다. 또한 f서클 i는 f가 나오고 i서클 f도 역시 f가 나온다. 이래서 이 i가 항등 함수가 라고 했었죠. 항등 함수. 항등원 역할을 하는 거죠. 요거를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어. 1, 2, 3, 4, 5, 6 이렇게 갖다 쳐. 그러면 y에서 y로 가는 함수 i가 있지. 항등 함수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4는 4로 가고 5는 5로 가고 6은 6으로 가야 돼. 이렇게. i는 항등 함수니까. 아셨죠? 따라서 이 x에서 여기로 직접 가는 함수는 x에서 y 여기로 직접 가는 함수는 이름을 여기서 이걸 두 개를 합성한 거니까 i서클 f라고 해요. i서클 f. 그러면 1은 5를 거쳐서 5로 가야 되니까 1은 5로 가야 돼. 2는 6으로 가야 돼. 3은 4로 가야 돼. 이렇게 놓고 보면 i서클 즉 뭐하는 직이야. i서클 f와 f가 똑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함수와 이 함수는 같은 거지. 왜? 일단 정의역이 똑같아요. 1에 대한 함수값 똑같죠. 2의 함수값도 똑같아. 3도 4로 갔어.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 f서클 i도 f가 되는 그림을 이와 같이 만들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x 앞에 x에서 x로 가는 i를 이 앞에 만들어야 돼. 이건
i를 뒤에 만들었죠. i를 앞에 만들어 놓고 두 개를 합성을 해보면 f 서클 i가 되고 그것이 f하고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접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가 나오지. 역함수. 인버스. 역함수. 인버스 펑션.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해.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어. 1, 2, 3, 4, 5, 6. 1은 5로 가고 2는 4로 가고 3은 6으로 간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거꾸로 가는 대응을 생각하고자 하는 거지.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만들어 보자는 거지. 4, 5, 6, 1, 2, 3. 그럼 거꾸로 가야 되니까 4는 3, 2로 가야 돼. 5는 1로 가야 돼. 6은 3으로 가야 돼. 그럼 이거의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 F 인버스라고 합니다. F 인버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함수를 표현할 때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함수를 표현할 때 여기는 정의역이고 이게 공역이거든. 근데 우리는 정의역을 x로 쓰기 때문에 여기를 x로 바꿔 쓴다. 이렇게. 이렇게. 4, 5, 6, 1, 2, 3. 4, 2, 5, 1, 6, 3.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할 때는 x와 y를 바꾸는 거죠. 정의역은 치역이 됐고 치역은 정의역이 되는 거. 바뀐다. x, y를 바꾸면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예를 들면 f 1이 5지요. 그러면 f 인버스의 5는 얼마예요? f 인버스의 5는 1이에요. 근데 이 형태를 잘 보라고. 요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y가 f 인버스 오브 x다. 이랬을 때 x는 f 오브 y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아시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안 한 얘기는 뭐냐면 역함수가 이렇게 되기 이거 거꾸로 가는 대응이 항상 함수가 되냐면 그렇지 않거든. 예를 들어서 1, 2, 3, 4, 5, x, y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이렇게. 그럼 거꾸로 가는 거는 4는 1로 가고 5는 2로도 가고 3으로도 가야 돼. 그럼 함수가 안 된단 말이야. 거꾸로 가는 대응은 함수가 안 되지. 그럼 왜 안 돼? 1대1이 아니지 왜 얘가. 1대1이 아니면 두 군데로 가야 된다. 거꾸로 가는 대응은.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대1 함수가 되어야 돼. 또한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 1, 2, 3, 4, 5. 이거 1대1 함수지. 1대1 함수야 분명히. 1이 3으로 가고 2가 4로 갔으니까. 근데 거꾸로 가는 대응을 생각하면 함수가 또 안 돼. 왜? 3은 1로 가고 4는 2로 가는데 5가 갈 데가 없죠. 그 이유는 따라서 이게 거꾸로 가는 대응에 함수가 안 되는 이유는 온투가 아니기 때문에요.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온투인데 다르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대응이 함수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거꾸로 가는 대응이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대1 대응 함수가 되어야 된다. 아시겠죠? 이때 이제 우리가 합성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뭐냐면
뭐를 한다는 거지? F 서클 F 인버스는 I가 되고 F 인버스 서클 F도 역시 I가 된다. 또 G 서클 F의 역함수는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다. 이런 것들 다 배웠죠. 요 그림을 그려봅시다. X, Y 이게 이제 F야. 1, 2, 3, 4, 5, 6 이게 F 인버스를 잡아야 되니까 X가 되고 1, 2, 3이 돼. 예를 들어서 1, 5, 2, 6, 3, 4다. 그럼 4는 3으로 가야 되고 5는 거꾸로 가는 거니까 1로 가야 되고 6은 2로 가야 돼. 그렇죠? 자, 이걸 합성을 해봐. 여기서 여기로 가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는 이름을 합성을 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f 인버스 서클 f가 되고 1, 2, 3, 1, 2, 3 1은 5를 거쳐서 1로 갔어. 2는 6으로 거쳐서 2로 가고 3은 4를 거쳐서 3으로 가니까 이렇게 된다. 즉 F 인버스 서클 F는 항등 함수가 된다. 자기 자신한테 가는 함수가 된다. 아까처럼 F 서클 F 인버스가 I가 되는 것을 보려면 F 인버스를 앞에다가 만들어야 돼. 그래서 F 인버스와 F를 합성을 하면 요게 나올 것이다. F 서클 F 인버스가 I가 되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다. 한번 그려보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역함수, 합성함수, 1대1 함수 이런 등등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뭐 그냥 부담 없이 한번 읽어보세요. 연습 문제에서 5번 하나를 풀어봅시다. F에 5번? 6번? 5번? F of x 플러스 2분의 2x-4가 x-4분의 2x 플러스 7일 때 F4를 구하라. F4를 구하라. F4를 구하라. 어떻게 해야 돼? 풀이라고 쓰고 우리가 여기가 fx가 뭐 이런 식이 됐을 때 f4를 구하라 그러면 x 대신에 4를 대입하라는 거니까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치환을 하는 거죠. x 플러스 2분의 2x-4를 t로 치환해요. 그러면 2x-4는 xt 플러스 2t죠. 그러면 2x-xt는 2t 플러스 4가 되고 x로 묶으면 2-t는 2t 플러스 4가 됐어. 따라서 x는 2-t분의 2t 플러스 4로 바꿔 쓸 수가 있죠. 따라서 저식은 f의 t가 되고 이제 전부 t로 바꾸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x 대신에 뭘 써야 되냐면 2의 x 대신에 2-t분의 2t 플러스 4 플러스 7 x-4 그러면 2-t분의 2t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통분하면 분모는 2-t 없어지고 여기는 2t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4t 여기는 뭐지? 2-t분의 4t 플러스 8 플러스 14 마이너스 7t가 돼요. 따라서 ft는 얼마요? 6t 마이너스 4 분의 3t 마이너스 3t 플러스 22 이렇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뀐 거죠. 이것을 요 안에를 바꾸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즉 F4는 이제 t 대신에 4를 대입하면 되니까 4, 6에 24 마이너스 3, 4, 12 플러스 22 그럼 얼마예요? 20분의 10 2분의 1 F4는 2분의 1 오케이 이렇게 풀 수 있다. 1.1 단원에서는 기본적인 정의를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정의역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변수 함수에서의 정의역을 생각할 줄 알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합시다.